이 여수에 현장 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사망 사건은 사실은 저는 사고가 발생한 거는 전남 여수지만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죠?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시점에서만 그런 일이 없을 뿐이지 그런 일이 발생할 그 소지는 언제든지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 점에서 아까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 여수 건에 관해서 홍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는 관련해서 그 PT의 그 현장 지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현장 실습 표준 학습 협약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협약서는 학교장하고 업체의 책임자 대표하고 학생이 다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시면 나오지만 저기 지금 그 사전에 적응 기간이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휴식 시간, 이 실습 중 휴식 시간을 얼마를 줄 것인가 이것도 써야 되는데 공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실습 수당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 공란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공란의 상태로 협약서가 작성이 돼서 다 이 3자가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 협약서가 완결이 된 상태로 이제 홍군이 현장에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도 제대로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게 이런 아마 표준 협약서를 만든 게 양식을 만든 게 현장 실습 나갔을 때 학생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권리를 이 과정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아마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것마저도 이게 제대로 점검되고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사고가 나는 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좀 교육감님들이 각 그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부분에 이 과정을 점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이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그 지역의 그 특성화 고등학교 전체 평균 비율이 21.74%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고등학교 중에 21%는 다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고 부산하고 전남하고 경북은 그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특성화 고등학교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근데 두 번째 PT를 보시면 알겠지만 홍군이 지금 이제 해양 레저과 소속으로 현장 실습을 갔는데 이 홍군이 소속돼 있는 그 과는 2012년 이후에 상업과 자동차과가 아마 통합이 된 것 같고 그게 토탈 미용과로 된 거예요. 이게 교과 개편이. 그랬다 이 토탈 미용과가 해양 레저과가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과연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1차적으로 이 취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리고 산업 구조가 너무 급속하고 복잡하게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뭔가 학교가 맞춰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식의 교과 특성화 고등학교 교과 개편이 이렇게 부실하게 과연 이렇게 되는데 3년마다 4년마다 이게 바뀌는데 과연 얘네들 가르칠 교사들이 제대로 확보돼 있을까요? 이 교사들이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지난주 이 중부권 국감 할 때도 교육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전기, 토목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요. 무슨 영상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방송, 영상 이런 거 가르치고 계셔요. 그럼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교과 지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연수를 충분히 받았을까? 하지 않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여러 교육감님들이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물론 교육부도 있지만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 도대체 교육 목표가 뭐고 존재 이유와 어떤
위치, 직업교육에서 위치는 뭐냐. 지방대 4년대 나오고 전문대 나와도 지금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현장 실습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업하는지 여러 교육감님들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거 지금 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선호 군, 홍아무개, 홍정훈 군 이런 아이들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막 분노하고 개탄하고 막 애도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육부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 기껏 발표한 게 무슨 공동조사단 만들어서 법령 위반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뭐 제도 개선 필요한 부분 확인하기 이렇게 저는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업교육 어떻게 할 거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저는 교육감님들이 물론 교육부가 중앙에서 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는데 교육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여러 교육감님들이 직접 저는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에 나가겠다는 어떤 자기 의지를 가진 아이들이 특성화고에 오면 얘네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기업체 저는 이게 뭐 공무원 만들어가지고 매뉴얼 뿌려가지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중견기업들이 있는지 우리 애들이 가서 현장 실습하고 이후에 결과가 좋아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대부분의 경우도 사실은 지방에 이 영사기업 업체들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면 지금 여기 아이들한테 주는 현장 실습 지원비 있잖아요. 이거 저는 그걸로는 정말 그 업체에서는 애들을 일회적 소모품으로밖에 생각 안 할 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근본적으로 이런 현장 실습의 사고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저는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제자리 잡게 만드는 이런데 좀 지혜를 모으시고 함께 저는 이게 장성호 교육감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때가 됐다. 그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